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이준현 주무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설명회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진행자의 설명회 안내, 청장님 인사 말씀, 수출 분야 지원사업 설명, 인력 분야 지원사업 설명, 마지막으로 대전교육청의 인력 분야 지원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설명회는 1월 17일 월요일부터 1월 21일 금요일까지 분야별 온라인 설명회로 5일간 유튜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하고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실시간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담당자분이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설명회 영상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다시 보기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시 보기 영상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2월 11일까지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성식 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신성식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오늘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 뵙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대면 행사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6조 2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2017년 연간 2조 원 수준이던 벤처 투자가 21년 3분기 만에 5조를 돌파하는 등 제2벤처붐을 안착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벤처투자법 제정 및 창업지원법을 전부 개정하는 등 혁신 벤처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힘쓰고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력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보이겠습니다. 이에 우리 청도 우리 부 정책 방향에 맞춰 현장에서 발로 뛰고 충청남 도를 주도해서 시국의 시군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께 정부 지원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를 발판 삼아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하셔 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오니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었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온라인 질문과 상담을 통해서 모두 해결하고 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고 참여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원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출 분야 지원 사업 설명은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최상희 수출 전문가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최상희 수출 전문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1번부터 8번과 같고요. 이 목차에 없는 사업 4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수출 지원 사업은 중기부에서는 기업별 수출 역량에 따라서 그 단계를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수출 바우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전년도 직수출 실적에 따라서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은 내수기업, 수출 실적이 10만 불 이하인 기업은 초보기업, 그리고 1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 기업은 유망기업,
그리고 100만 불에서 500만 불 사이 기업은 성장 기업, 500만 불을 넘는 기업은 강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출 단계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같이 단계별로 보시면은 준비 단계에서는 저희 수출 기반을 인프라를 만드실 수 있는 바우처 사업하고 해외 규격 인증 사업이 준비 단계에서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시작하시는 해외 마케팅과 수출 실행 단계에서는 수출 컨소시엄이라든가 전자상거래 활용, 그리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사업 등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지에 진출하신 단계가 되시면은 수출 BI를 통해서 현지 법인 설립이라든가 지사 설립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성장을 하였고 코로나 이전인 19년에 비해서도 상당 부분 성장하였습니다. 21년 12월까지의 수출 실적은 1173억 불이고 그리고 수출 실적 1000만 불을 넘는 기업도 1834개소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물류비 급등과 선적 공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물류 대란에 대비한 긴급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국적 선사인 H&M 등과 협업하여 임시 선박을 84척 투입하여 선적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항로, 대표적인 항로 쪽에 선적 공간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또 다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류 바우처라는 사업을 추경 예산을 통해 신설하여서 장기 운송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H&M과 장기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지 않고 단발적으로 수출을 하시는 기업들에게는 물류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2천만 원 한도로 물류 바우처를 발급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이 대폭 성장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크게 성장을 하였고 21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 내가 마이크잖아. 2022년도 중점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수출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류 바우처를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1월 27일에 물류 바우처가 별도로 공고가 날 예정이고요. 2천만 원 한도로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DHL, FedEx, UPS 등과 협업하여 비용 할인을 평균 50% 가까이 받으실 수 있는 할인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 한도를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한도로 상향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출 환경 변화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변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저희 중기부에서는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서도 ESG 경영이라든가 탄소 중립 관련 인증 획득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글로벌 플랫폼 내에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그리고 수출 컨소시엄을 확대 운영하여 여러분들의 수출을 돕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수출 바우처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저희 중기부의 수출 지원 사업이며
규모별 역량을 맞춤형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서 그리고 수출 실적 500만 불 이상의 강소기업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표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수출 컨설팅이라든가 수출 브랜드 개발, 외국어 웹페이지 제작, 그리고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통번역, 지재권 등록, 무역 교육, 해외 규격 획득 지원 등이 있으며 해외 규격 획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협약 기간은 총 1년입니다. 1년 내에 획득하실 수 있는 규격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선 발굴을 위해서 홍보나 광고, 온라인 마케팅, 조사 컨설팅, 국내외 전시회 참여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조금 한도에 따라서 전액을 전부 다 해외 전시회 지원 금액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전시회로 인정이 되는 전시회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라든가 관세 환급 신청 대행, FTA 관련 FTA 인증 그런 인증 획득이라든가 원산지 관리에 관련한 컨설팅 그리고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물류 바우처와는 별개로 이 수출 바우처 내에서도 물류비를 2천만 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저희가 예전에는 항공기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해서 1회에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이코노미 기준으로 왕복 운임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비즈니스로 항공권을 끊으셨다면은 차액만 지원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꼭 이코노미로 발행한 항공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금 1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월 12일까지 모집이 마감되었고요. 지금 2차 사업은 4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exportvoucher.com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출 실적 단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기업하고 수출 초보기업은 보조금 기준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유망기업은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성장기업은 8천만 원까지, 그리고 강소기업은 최대 이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중에 1,000만 원만 신청을 하셔도 되고 3천만 원 전액을 다 신청하셔도 됩니다. 보조금 기준 3천만 원이란 얘기는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시면 매출액 10억 미만의 기업은 최대 70%까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10억에서 30억 사이 기업은 60%, 30억 이상 기업은 50%를 지원을 합니다. 즉 10억 원 미만의 매출액을 가진 기업이라면은 만약에 내수기업이나 초보기업이라면은 총 사업비를 3,750만 원 정도, 4,285만 원 정도로 구성을 하시면은 그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의 특징은 사업이 바로 시작하자마자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협약을 체결하자마자 여러분의 자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 중기부에서 지정한 계좌에 미리 선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청하실 때 그 부분도 기업 운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지 고민하셔서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1차 사업의 경우에는 20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2차 사업은 이제 4월에 모집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은 21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브랜드 K 육성 관리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K 육성 사업은
인지도 부족으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비재 제품을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 K로 선정해서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소비재 제품이 대상이 되시고요. 국내에 본사와 생산 시설이 모두 있으셔야 되고 제조 비용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발생해야만 합니다.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 K 로고를 2년간 사용하실 수 있으며 2년이 만료된 후에는 연장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코엑스나 베트남 호치민에 브랜드 K 전용 홍보관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제품을 비치해서 홍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브랜드 K 광고 영상이라든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송출해 드리기도 하고 또 제품 e-카탈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신시장 수출 자금 그리고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같은 사업에 참여하실 때 가점 부여 등 우대하여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홈쇼핑 방송 판매 연계하여 브랜드 K 제품 기획전을 한다던가 판로 쪽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2월에 아마 공고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공고가 나서 올해도 그때 공고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임스타즈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충남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2019년 처음 시작한 이래로 연도별로 2개에서 3개 정도의 기업이 브랜드 K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총 7개사가 브랜드 K 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필요한 해외 인증을 획득하시는데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50%에서 70%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는 시험비라든가 인증비라든가 컨설팅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신청 자격 요건은 작년 2021년도 수출 실적이 직접 수출 실적이 5천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현재 총 481개 인증에 대해서 기업당 회당 최대 4건, 연간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481개 인증에 기업에서 희망하는 인증이 없으실 경우에는 기타 인증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기타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인증을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업마다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50에서 70%고 그 기준은 매출액 30억 기준입니다.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내에 획득하는 인증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시고 최대 1년간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갱신을 요구하는 인증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획득을 하지 않으셨다면 신청 기간 내에 획득하는 인증이라도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그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브랜드 K 기업이라든가 소부장 강소기업, 정부 지원 사업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첫걸음 기업이라든가 K 방역 제품이나 바이오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AEO 공인인증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점을 각각 5점씩 부여해서 최대 1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재 기업에는 3점의 가점을 또 별도로 부여하고 있어서 조금 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별도의 지정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저희가 평가 항목 중에 20점에 해당하는 수출 의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약간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작년까지는 없던 제한 조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최근 5년간 1,0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기업은
동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년이 지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사업에 신청하셔서 아직 최종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실 때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exportcenter.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시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모두 완료로 되었을 때만 신규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는 제품의 HS 코드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지원이 안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신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월 21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 2차 모집은 4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3회 이상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2회까지만 모집을 할 것 같아서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이 사업이 생각보다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조금 뭔가 좀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지원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방문형 컨설팅이라고 그 exportcenter.go.kr 사이트에서 별도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기술 지원 서비스를 최대 4번, 1년에 4번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인증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결정이 나면은 DOC 인증 같은 경우는 250만 원까지, 또 COC 인증까지는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도 같이 유념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끔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인증 획득 방법이라든가, 어떤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인증이 필요하냐, 이런 분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표준 정보센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81을 누르시면 바로 전문가 분하고 상담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규격 인증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해외 규격 지원 사업 평가 항목 중에 이 규격 인증 교육을 들은 분들에게 점수를 드리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종 업종 간 또는 유사 업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또 계약 체결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이고요. 보통은 중소기업들, 이제 개별 기업들끼리 신청을 하지는 않으시고, 소속된 협단체, 화장품 협회라든가 이런 협단체에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컨소시엄 주관사로 선정을 먼저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개별 기업분들은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sm2.go.kr 이곳을 통해서 각각의 전시회라든가 상담회라든가 무역사절단을 신청하시면은 참가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시너지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컨소시엄 사업이고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저희 K-팝 이런 뮤지션들이 해외에서 콘서트를 하는 K-쿨이라는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 행사와 연결해서 B2B 수출 상담회를 한다든가 판매 부스를 만들어 놓고 전시 판촉전을 하기도 하고요. 스타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TV 홈쇼핑사들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해외 채널을 통해서 해외 현지 홈쇼핑 판매를 지원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농업 협력재단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이 기관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때그때 그 사업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사업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기업들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활용해서 해외 진출을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라든가 자사몰 진출, 그리고 공동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고비즈 코리아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쇼핑몰을 활용한 아마존이라든가 라쿠텐 같은 쇼핑몰을 활용한 그런 판매를 위해서 그곳에 입점을 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입점 교육이라든가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또 자사에 있는 쇼핑몰을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상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기술 마케팅 지원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시고, 풀필먼트 같은 부분도 이제 저희가 비용 지원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2월 이후에 공고가 날 것 같습니다. 고비즈 코리아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입니다. 세계의 주요 교육 거점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BI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그곳에서 지사 형식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해외 사무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전 세계 12개국 20개소에 257개 독립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임차료의 80%가 지원이 가능하시고 2차년도에는 50%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수출 인큐베이터가 보통 그 나라의 중심되는 도시에 있습니다. 수도라든가 아니면 경제 중점 도시라든가 그리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초기에 사무실을 구한다든가 법인 설립 이전에 지사를 만들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싶은 기업들은 이곳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바이어랑 미팅을 잡을 때도 이곳을 약속 장소로 잡아서 쓰신다든가 이러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접수는 저희가 연중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공실이 발생한 때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수출 인큐베이터 현황을 조금 보시고 이제 그곳의 공실 여부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 내가 이곳에 가고 싶다 하시면은 사전에 미리 공실이 나면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신다든가 이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비용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비용 지원을 하는 다른 사업에 가점을 드린다든가 우선 선정이 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뭔가 좀 자격 요건을 갖추어 드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에서 1000억 원 미만이면서 수출 실적이 500만 불 이상인 기업만 신청 대상이 되시고요. 이노비즈, 벤처, 메인비즈, 서비스 기업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50억 그리고 수출 실적은 100만 불로 좀 그 조건을 완화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시는 기업이라면은 50억 이상, 100만 불 이상이시면 또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전국적으로 200개사 내외를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2022년도에 충남 지역에서는 12개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0개사 정도가 신청을 하셨었고요. 총 11개사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 바우처 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실 자격을 갖추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최대 1억 원, 4년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부담은 50%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자사몰 수출 지원이라든가 온라인 수출기업 풀필먼트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참여하실 때는 가점 3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역 자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천만 원 한도로 또 별도의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또 지원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기부에서는 R&D 과제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구매 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사업이라든가 수출 지향형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가점을 3점이나 부여받으실 수 있어서 이제 판로 개척이나 제품 기능 개선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월 9일까지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 재무제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은 2020년도 기준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수출 실적은 2021년도 기준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중기청 수출지원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강소기업하고 조금 유사하지만 그거보다는 수출 실적이 조금 낮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해서 수출 지원 기간에 해외 마케팅, 수출 금융, 보증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대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크게 성장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시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전년도 수출 실적이 500만 불 이하인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수출 바우처 사업에 이제 신청하실 경우에 우대 선정을 해드린다든가 해외 규격 인증 사업에서 평가 항목의 20점 항목 부분을 평가 없이 만점을 드리고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참여 시에 가점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은행이라든가 농협은행이라든가 이런 시중은행들에서 제공하는 수출입 금융이나 여신 지원 시에 금리나 수수료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관심 있는 기업들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드리링 기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기관의 우대 지원을 통해서 수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기본법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1년에 300개사 정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충남 지역에서는 7개사가 총 선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출 바우처 사업에 우선 선정되신다든가 혁신형 소공인 자금 대출 받으실 때 도움을 받으신다든가 그리고 코트라를 통해서 수출 전문위원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멘토링을 해드린다든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한도와 비율을 우대받으신다든가 이런 쪽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6월에 수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비즈 코리아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중기부에서 저희 이제 산하기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소공인만 대상이 되십니다. 제품 품질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중에서도 소공인만 가능하시고요. 전국적으로 약 220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저희가 최대 3천만 원까지 80% 한도를 지원합니다. 저희 바우처 사업이 70%까지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조금 더 적은 사업이시고요. 지원하는 내용은 조금 규모는 적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좀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내나 해외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 비용을 이것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국내외 온라인물 입점, 그리고 광고비, 온라인 매체 등의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그런 마케팅을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인플루언서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랑 1대1로 계약한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시고요. 그분들이 속해 있는 대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만 하실 때만 인정이 되십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내 오프라인 매장, 백화점이라든가 뭐 아울렛이라든가 이럴 때 입점하는 비용이라든가 마케팅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시고 뭐 카탈로그를 만드신다든가 상품 페이지를 제작하신다든가 홍보 동영상을 만드신다든가 TV 광고 영상을 만드신다든가 이런 곳에 저 3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자유롭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20%란 얘기는 전체 사업비가 약 3,750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부담 75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협약 체결하자마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입금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공고가 오늘부터 모집을 시작을 해서 2월 9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신청하는 절차가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마감일에 맞춰서 하시기보다는 그 전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 있는데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4번 가능하시고요. 전년도 수출 실적, 그러니까 전전년도 수출 실적, 만약에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2020년 대비 21년의 직수출 실적이 20% 이상 성장하셨다면은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총 5번까지 가능하십니다. 네. 또 어떤 질문 있으셨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출 바우처도 마찬가지고 소공인 팔로워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카탈로그 제작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까지만 지원을 해드리고 저희가 거기에서 뭐 추가되는 인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수출 바우처 사업에서는 이렇게 제품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여기는 목업 비용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수출 바우처에서는 국제 운송료만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질문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출 바우처에서 국제 운송료를 지원을 하는데 국제 운송료만 지원하느냐 아니면 국내에서 발생한 운임도 지원을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수출 바우처는 순수하게 그 국제 운송료, 해상에서 발생하는 비용만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거에 따른 유가 인상료라든가 유류 인상료 이런 부분을 같이 그런 수수료 그 추가적인 그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시지만 국내 내륙 운송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2천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천만 원은 보조금 한도는 아닙니다. 사업비 기준이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10억 미만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까지 그러면 이제 1,40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이 가능하신 거고요. 자부담이 나머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요. 네. 이제 해외 인증에 신청하실 때 이제 인증을 추진하지 않고 견적만 받은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증이 아직 획득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거죠.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지원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진행이 되지 않는 거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시고 다만 그 2년 플러스 1년이라는 기한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신다면 보조금을 당연히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도 기업에서 먼저 선부담을 다 하시고 나서 끝난 다음에 저희 쪽에 사후 정산을 요구하시면 정산을 해드리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견적서 받은 상태로 사업이 선정되시고 나서 인증을 쭉 진행하시고 그 기간 내에 인증이 완료가 되셨다면 저희 쪽에 정산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전부 다
정산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의 해외 규격 인증, 취득 인증 지원. 취득한 인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취득한 인증도 지원하려는 문의가 있으셨는데요. 해외 규격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수출 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고 취득한 인증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진 않아요. 다만 이제 갱신 시점이 도래했을 경우에 그 갱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해외 규격은 그 부분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수출 바우처도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이거? 물류 바우처와 수출 바우처는 별개의 사업이냐는 질문이 있으신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별개로 운영했지만 올해는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나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 바우처에 선정이 되셨다면 물류 바우처를 추가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후에도 댓글로 질의응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대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저희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수출 바우처를 지원받는데 이 수출 바우처로도 물류비 지원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수출 바우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수출 바우처에서는 그 기업이 신청한 루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세요. 2천만 원 한도로. 근데 글로벌 강소기업이시면 이제 매출액이 50억이 넘으시니까 2천만 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1,00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바우처랑 같은 거지. 마지막에.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진공에서 지금 진행 예정인 물류 바우처가 1월 24일에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물류 바우처랑 다른 사업인가요? 동일한 사업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27일로 예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드는 건 27일이었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사업은 맞습니다. 지원사업 PPT는 저희가 공지사항에 저희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공지사항에 저희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시면 자유롭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규격 인증 사업 중 방문형 컨설팅으로 해외 인증 컨설팅만 지원입니까? 아니요. 컨설팅도 지원이 가능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인증이라면은 이제 DOC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인증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근데 시험은 하지만 인증서가 따로 나오지 않는 그런 DOC 인증. 아까 제가 말이 지금 꼬였는데 인증서가 나오는 COC 인증은 500만 원 한도로, 그리고 인증서가 나오지 않는 COC 인증은 250만 원 한도로 지원도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저희 해외 규격 인증 지원에서 카운트하는 4개 인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한대성 장학사입니다. 저는 대전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진행 방법과 채용 방법, 그리고 채용 기업에 대한 혜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채용 사례, 분야별 학교 현황, 맞춤형 직업교육, 학생 채용 기업 혜택에 대해서 순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채용 사례에 대해서 각 사업에 참여해 주신 인사 담당자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IC 시스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현장에 필요한 업무를 먼저 배워서 취업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 덕분에 저희도 좋은 일을 얻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이스터고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해주신 바이오닉스 인사 담당자께서는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우리 기업에 맞게 설계하여 학교에서 미리 배우고 직원들이 직접 직무를 전수하니 적응도 빨랐고 업무 효율도 높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도제교육에 참여해주신 비전 세미콘 담당자께서는 작년에 도제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는데 도제반 학생들의 경우 우선은 학교에서 준비를 다 해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알고 와서 상당히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가 빠른 업무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 등을 해주었습니다. 이같이 기업 인사 담당자와 학생들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학교에서 배운 교육 내용이 입사와 업무 적용에 큰 도움이 되었고 또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무 능력을 키워서 현장 적응력과 인성 바른 직장인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직업계고는 특성화고 10개고, 마이스터고 2개교 등 총 12개교, 3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직무능 표준인 즉 NCS 기본으로 교육과정을 설명드려보면 경영, 금융, 보건복지, 디자인 문화 콘텐츠, 미용 관광, 제빵 음식조리, 건설 토목, 기계 자동차, 재료, 화학, 전기전자, 자동화 제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농림 등 12개 분야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공업계열, 계열별로 좀 안내를 드리면 공업계열의 경우 계룡 디지텍고등학교, 대전 도시과학고등학교, 대전 생활과학고등학교, 대전 전자디자인고등학교, 충남 기계공업고등학교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상업계열 학교로는 대전 국제통상고등학교,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 대전 신일여자고등학교, 대전 여자상업고등학교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농업계열로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가 있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와 기계, 전기, 전자 분야의 동아 마이스터고등학교, 즉 2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학 맞춤형 직업교육 현장 실습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의 선정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기업을 살펴보면 참여기업 발굴, 현장 실습 산업체 적합성 검토, 현장 실습 프로그램 개발, 참여기업 심의, 참여기업 선정, 하이파이브 등록의 6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선도기업의 경우에는 선도기업 발굴, 현장 실습 산업체 적합성 검토, 현장 실습 프로그램 개발, 참여기업 심의, 선도기업 선정, 교육청으로의 선도기업 심사가 들어오면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선도기업 인정 심의, 선도기업 인정의 8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기업의 인정 주체는 학교고요. 현장 실습 기간은 일주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채용하는 시점은 동계방학 이후나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선도기업의 경우에는 인정 주체가 대전광역시교육청이며 현장 실습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채용 시기는 수업 일수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인 보통 한 10월 중순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와 시험 맞춤반 협약을 맺고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직무 분석을 통해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실시해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채용 전까지 학교에서 교육하여 연계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이 참여기업에 대한 장점은 사전 교육을 통해 교육비 절감을 할 수 있고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선도기업 승인 시 현장 실습 없이 조기 취업이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업체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인정 배정 시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 마이스터고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학교에서 협약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 실습과 인턴 과정을 통해서 교육에 들어간 학생들이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산학일정 도제학교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학교에서는 이론 교육과 기초 실습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현장 교육과 심화 실습을 배우는 한국형 도제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대전에서는 전기전자 분야의 3개 학교가 산학일정 도제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카이스트에 있는 나노종합기술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나노융합 분야인 반도체나 나노신소재 분야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학생을 채용해주는 기업에 대한 혜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현장교사 교육훈련 수당 지급입니다.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에 있는 기업 현장교사에게 실습 학생 1명 데리고 계신 분한테는 40만 원, 2명을 담당하고 계신 분한테는 50만 원, 3명은 60만 원을 달별로 지급하고 있고 최대 3개월까지 교육훈련 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비용 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 수당, 식비, 교재비, 시습재료비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 지원 사항입니다. 다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사업 혜택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 원씩 12개월간 총 9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 고용 증대세 공제 혜택입니다. 고졸 등 청년들의 고용 증가 기업에 대해서 청년 고용 증대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같은 경우 최대 1,20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지원 사항입니다. 현장 실습 선도기업으로 고졸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주고 계신 기업에 대해서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신한은행에서 금융 혜택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혜택입니다.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50인 이하 미만인 기업일 경우 클린 사업 보조 지원 신청서로 우선 지원해주고 있으며 사업장당 3천만 원 한도의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융자사업 지원 혜택입니다. 클린 사업 지원 대상이 아닌 현장 실습 참여 기업에 대해서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융자를 우선 지원해주고 있으며 기업당 10억 원 한도로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입니다.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며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드리고 있고요. 보증 지원으로 기술보증 지원 시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우대 보험 우대로 매출채권 가입 시 산출보험료 할인을 조정해 드리고 있고, 공공입찰에 대한 지원으로 공공입찰 시 신인도 가점 2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가점 등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선도기업 중에서 인력 자원 개발 우수 기업 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시 우대를 해주고 있으며 정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학습 조직화 지원 사업 우대를 해주고 있고요. 중소기업이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역특례 지정업체 병역특례 혜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병역 지정업체로 우선 지정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도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우선 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신청하시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체결 업체에 대해서는 산학협력 가점 7점, 또 선도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선도기업 가점 5점을 동시에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기업 평가 지표에서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시 교육청에 있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인재에 대한 정보 전달과 그리고 기업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추후 자세하게 필요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전광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로 연락드리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력 분야 지원 사업을 설명드릴 충남중기청 전민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목차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을 위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재직자 등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채용 지원에 돕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취업한 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봤고, 첫 번째 인력 분야 총괄, 두 번째 인력 양성, 세 번째로 인력 유입 촉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 분야 총괄 파트입니다. 총괄 파트는 현재 우리 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타이틀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뒤에서 사업별로 설명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수요 대응 성장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부는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성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국립 마이스터고 중소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 강화 사업, 중소기업 인력 양성 대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돕기 위해 산업진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병역대체 복무 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기업의 인력 애로센터 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 인력 수요 발굴 및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직자 직무 전환 등 스마트 제도 전문 인력 집중 양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사업을 저희가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그리고 중소기업 연수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신규자와 재직자들에게 스마트 공장 전문 인력 양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및 장기 재직을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내외채용 공제, 청년 재직자 내외채용 공제, 청년 연계형 내외채용 공제,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인력 분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분야에서는 특성화고 215개 교에서 8,693명의 인력을 양성하였고, 우리고 소속 국립중고 3개 교에서는 827명의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대학 활용 분야에서는 기술사관 육성을 통해 9개 사업단에서 1,172명의 인력을 양성하였고, 계약학과 취직계 학과를 통해서는 2,065명의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제도 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은 재직자분들에게 직무 전환 및 역량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며 스마트 공장 배움터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채용 공제, 연구 인력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간 성과 공유 확산, 주택 우선 공급, 복지 플랫폼 등의 사업에서도 아래의 표와 같은 성과를 이루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력 양성 파트입니다. 인력 양성 파트는 크게 고등학교, 대학교 연계, 대학교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 각 분야의 소재를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현장 중심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연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고 규모는 230개의 특성화고에 3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프로젝트형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과 중소기업과 채용 협약을 맺어 시험 맞춤반을 운영하는 취업 지원, 그리고 기업체 CEO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채용 연계를 지원하는 산업 연계가 있습니다. 사업 공고는 1월 중에 올라올 예정이라고 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인력 양성 대학입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기술사관과 대학학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기술사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사관은 직업계구와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전문대와 직업계구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사업단과 사업단을 운영하는 전문대와 채용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입니다. 규모는 10개 사업단, 양성 인원은 1,000명이 목표이며 3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사업단에는 현장 맞춤형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는 기술사관 프로그램 참여 및 등록 지정업체 신규 선정 시 평가 우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학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학과는 대학교와 중소, 중견기업이 협약을 맺어 산업계 소유를 반영한 학위 과정을 대학이 설치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역량 형성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계약학과에 참여한 재직자는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며 졸업한 후에는 협약 기업에 2년간 의무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규모는 78개 학과, 양성 인원은 2,020명이 목표이며 3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 인턴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교육 및 취업을 상호 연계하여 산학협력 및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 컨소시엄 등 6개 과제에 대하여 총 18.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연계형 연구개발 인력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 인턴과 유사한데 대상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으로 바뀐 것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대학원, 중소기업 컨소시엄 등 10개의 과제에 대하여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유입 촉진 파트입니다. 인력 유입 촉진 파트는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 채용 공제입니다. 내일 채용 공제는 많이 접해보셨을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 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업 대표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입니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으로 매월 34만 원 이상 근로자와 기업이 1대2 이상 비율을 적립하면 5년 후에 2천만 원 이상이 적립되어 지급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주는 납입금에 대하여 현금 인정 및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구직자는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에 기업 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재직자 내일채용 공제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내일채용 공제와는 조금 다른 사업으로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34세 이하 근로자입니다. 가입 기간은 5년이며 재직자가 매월 12만원씩, 기업에서 매월 2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에서 1,080만원을 3년간 총 7회에 걸쳐 지원하고 만기 시 총 3천만원이 재직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채용 공제와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채용 공제는 직장 경험이 없는 신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채용 공제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업은 중복 참여가 되지 않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연계형 내일채용 공제입니다. 이 내일채용 공제도 이름은 많이 비슷한데, 이 사업은 우리 부에서 작년 9월에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채용 공제 만기 후에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일채용 공제는 가입 기간은 3년이며 재직자와 기업에서 매월 14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3년 후에 재직자에게 1,008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재직자와 기업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급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기업기술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규모는 310억 원으로 970몇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연구 역량 제고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서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 선정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28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창업기업 지원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중진공 연수 비용을 할인해주며, 또한 자격 특례 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민, 민영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및 각종 정책적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교점 순으로 사업 주체에 추천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가능성을 바로 알림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교육 사업으로 56개교 3,000명의 특성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중소기업 바로 알기 교육, 중소기업에 취업한 졸업 선배의 취업 성공 후기 공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간 성과 공유 확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성과 공유 및 인재 육성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업에 우리부 지원 사업 가점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자기개발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별도의 가입비 또는 이용료는 없으며 중소기업 확인서만 가지고 계시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로 5대 분야에 대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에 접속 그리고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력 분야 지원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작은 분야 지원 사업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일정이 변동이 생겨서 짧은 영상으로 대체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설명인 PPT 자료와 지원 사업 PDF 자료는 충남중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PDF 자료가 아닌 지원 사업 책자를 필요로 하시는 경우에는 충남중기청 저희 중기청에 방문해 주시면 드리고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책자 수량에 제한이 있다 보니 기업당 한 권씩만 드리고 있고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만 드리고 있사오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